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은 수학과 같습니다. 수학은 원리와 공식만 알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풀 수 있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원리입니다. 청정한 마음으로는 입정하십니다. 이론상 서원문 이론은 언어도단의 입정저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천지무모동법법률의 재물조사본부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복은 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반야바라밀다심경 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 계공도 일체고액 사리자색불이 공공불이색 색즉시 공공즉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다시대법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공중무생무수사 행식무한이비설 신의 무색성향 촉법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 구보리살다의 반야바라밀다고 임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무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승한욕따라 삼약삼보리 오지 반야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구설반야바라 밀다주 즉설주할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와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와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와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만유가 한 재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 깨달음을 통하여 원불교가 개교를 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빛을 주셨나이다. 하오니 혼돈과 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가 수많은 경계 속에서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은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발견하고 응용하며 생활의 터전에서 곧 불법을 실현하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나이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큰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온 천지 만물이 부처임을 알아 불궁하겠나이다. 이 같은 깨달음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믿고 알아서 나를 가르치는 표준으로 삼고 삶 속에서 이론상의 진리를 스스로 묻고 스스로 자각하는 즐거움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일생을 준비하고 영생을 준비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만나지는 내 마음작용을 무심히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것이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속 깊은 마음 공부로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매 순간 새로운 깨침을 얻고 영생을 준비하도록 순간순간 공부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연마하고 연마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저희의 마음과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소원을 이뤄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소원을 이뤄주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교법을 몸소 행하며 나날이 부처의 인격을 닦아가는 공부법인 일상수행예요법을 통하여 각자 마음을 점검하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풍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원과 신심이 더욱 깊어지길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미국에서 불교 신자가 나날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불교 신자의 기준이 뭘까요? 정확히 말하면 등록된 교도, 우리말로 하면 입교하신 분들이 불교 신자겠지만 많은 경우에 명상 수행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불교 신자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명상 자체가 곧 불교다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불교 사막을 불교 수행이라고 본다면 그 명상은 정신 수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대승불교나 그 원불교에서는 신앙과 수행을 이렇게 크게 나누기 때문에 그 수행의 또 3분의 1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만 보면 6분의 1 정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전통적인 기준으로 불교를 경전과 선 이렇게 나눈다면 2분의 1 정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교가 됐든 그 명상이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많은 서구인들은 그 불교하면 명상을 떠올릴까요? 불교가 서구사회에 전래된 것은 19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당시 불교 국가 중에서 가장 선진국이었던 그 일본의 젠 불교가 서구사회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불교 그러면 명상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죠. 사실 명상을 안 하는 종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불교 종파에서는 명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수행법이기 때문에 명상 인구를 통해서 불교 신자를 파악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먼저 젠이라고 하는 그 서원이 있고, 명상에는 그리고 윗바사나도 있고 마인드풀리스 이런 게 있습니다. 서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조동종 그리고 임재종, 린자의 소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임재종에서는 간화선을 주로 하고 이것은 주로 한국에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동종에서는 묵조선을 수행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일본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윗바사나라는 것은 그 부처님의 초기 선법, 부처님이 원래 하셨던 명상법이라고 해서 2000년대 이후에 한국과 미국에서 아주 유행을 했던 선법이고, 지금도 일반인들에게 의해서 많이 수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풀리스는 아마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명상법이 아닐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안 띱니다. 하지만 특히 이 윗바사나하고 마인드풀리스는 종교적 색채가 거의 없어서 아주 일반인들에 의해서 아주 폭넓게 그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선법이 있지만 사실은 어떤 그 테크닉, 그 방법적인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 그 원리나 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수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다 보면은 어느 지점에서는 사실 만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법들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강조점이나 어떤 방법이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아주 가장 인기가 많은 그 마인드풀리스가 무엇이고, 또 원불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인드풀리스는 보통 마음 챙김 혹은 마음 챙김 명상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원불교도 비슷한 개념들이 좀 있는데 어떤 게 있죠? 유념 공부가 있죠. 유념 공부가 마음 챙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공부가 있습니다. 11과목 중에 주의 공부. 그러면 그 챙긴다라는 말에 직접적으로 하신 표현은 없을까? 그 수행품 1장에 보면 마음은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이 챙기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을 밝혀주셨죠. 이 상시응용 주의사항과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그 내용으로 보면 사막이 골고루 들어가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주의할 것이요, 주의할 것이요,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이건 크게 보면 다 주의 공부, 즉 마음을 챙기는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기법을 둔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마인드풀니스는 원불교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도 유념 공부의 실례를 드시면서 그 유념 공부의 공덕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념 공부, 마음을 챙기는 공부는 가 없으면 마음 닦는 건 물론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사소한 일로도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정산종사님께서는 마음 공부에는 집심, 유념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관심 공부, 무심 공부, 능심 공부가 있고 이것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만 처음에는 집심 공부를 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챙기는 마인드풀니스는 그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원불교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을 해주셨죠? 예,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바로 이게 마인드풀니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내가 온전함을 챙겨야지. 물론 그러니까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만도 대단하죠. 근데 경계를 당해서 온전함을 챙기지 못하면 그것은 그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되는 거죠. 경계를 알아차리고 또 거기서 온전함을 챙기는 것까지 가셔야지 제대로 된 이제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경계를 딱 닥쳐서 경계인 걸 알았어요. 근데 온전함을 챙겨야지. 그럼 온전함이 잘 챙겨지시나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마음을 잘 챙겨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야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날 모처럼 아버지가 운전을 해서 야구장을 갑니다. 그런데 철도 건널목에서 딱 차가 고장이 나요. 근데 그 순간 기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바람에 기차와 차가 충돌해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뇌를 크게 다쳐서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 아들 딱 보더니 얘는 내 아들이네요.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수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 아버지는 그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바로 이 의사 선생님은 아들의 엄마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의사 선생님, 의사는 남자 이런 고정관념에 딱 집착이 돼 있다면 아무리 집중해서 들어도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겠죠.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집 앞에서 건물 증축 공사를 하느라고 밤낮으로 막 굉장히 소음이 심했습니다. 근데 그 전날도 제가 이게 늦게까지 작업을 했는데 아침에 새벽 5시쯤인가 또 막 공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공사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새벽 5시부터 이렇게 공사를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아침을 먹으면서 어머니한테 저기 공사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제가 불평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그거는 공사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집 정화조 고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아침에 우리 정화조를 고치기로 이제 계획이 돼 있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며칠 전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막 밤낮으로 공사를 하는 그 짜증스러움, 막 그 불평 거기에 차게 돼 있다 보니까 아침에 소리를 딱 들었는데 그 정화조 고치는 소리는 물소리가 많이 나고 그것은 망치 소리가 주로 나서 이게 굉장히 다른데도 제가 차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걸 구분을 못했던 거죠. 월드컵 경기에서는 그 심판은 자국 경기의 심판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팀이 나오는 경기 심판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 제가 자국 경기에 딱 갈 때 공정하게 봐야지, 온전함을 챙겨야지 이렇게 해서 쉽게 공정하게 볼 수가 있다면 이런 규정이 필요가 없겠죠. 올해는 불가에서는 우리 중생들은 누구든지 색안경, 분별, 주착, 습관 이제 그런 색안경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있으면 아무리 집중을 해서 그 벽에 있는 벽 색깔을 뭔지를 살피려고 해도 그 벽 색깔을 정확히 볼 수가 없겠죠. 아니 오히려 색안경을 쓰고 있으면 집중할수록 색안경이 푸른색이면 벽은 더 푸르게 보일 거고 색안경이
붉은색이면 벽은 더 붉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취사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 평소에 이런 차없는 공부가 돼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집중해도 그 제대로 그 온전한 생각으로 그 경계를 대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착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께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주착이 없는 자성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공부가 사실은 착을 없애는 공부라고 할 수 있지만 주로는 좌선이나 무시선 공부를 통해서 착 없는 공부를 평소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발장 아시죠? 장발장 뭐 레미제라블이라고도 해서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뮤지컬로도 많이 공연이 됐습니다. 근데 문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작품이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항상 나오는 이슈가 있죠. 바로 정의와 자비죠. 정의와 자비. 과연 그 장발장은 빵을 이제 하나 훔친 죄목 때문에 평생 그 자베라는 형사는 이 추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되냐, 아니다, 좀 봐줘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얼마 안 되니까 그 빵 하나 정도고 또 배고파서 훔친 거니까 봐줘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하지만 어쨌거나 법을 어겼는데 그걸 봐주기로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대종사님께서는 진정한 덕인은 성품만 유순한 것이 아니라 시비에 정확한 판단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성품만 유순하다고 도인이 아니라 시비에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자비를 불고한, 그러니까 정의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의를 도외시한 자비도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대우사님께서는 유념과 문념 공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념 공부를 챙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문념 공부는 차가없는 빈 마음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챙기는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그 무념, 그 빈 마음, 차갑는 마음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온전함을 챙기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제 고등학교 때 그 형님은 결혼도 하셨고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진급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잘하셨던 형인데, 근데 진급 시험 준비를 오랜만에 하려다 보니까 뭐 직장일 또 가정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생각들이 많아서 집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너는 학생이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학생 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어떤 일이 많고 잡념이 많고 이러면 어떤 일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제 대학교 4학년 때 한 친구가 술 때문에 기말고사를 못 봤습니다. 못 본 것까진 좋은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그 과목이 낙제가 나오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평소에 공부를 뭐 잘해서 학점을 많이 따놨으면 한 과목 정도 낙제가 받아도 졸업을 할 수 있겠는데 이제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게 낙제가 되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다시 한 학기를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도 못하면서 또 자존심 강해서 교수님 찾아가서 부탁하고 이런 걸 절대 잘 안 하고 못하고 이래요. 근데 졸업은 해야 되니까 이제 며칠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기말고사를 못 봤는데 이제 보고서 같은 거로 대체를 할 테니까 제발 낙제만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학위를 따고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깐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좀 안타깝긴 한데 네가 시험을 안 봐서 이거를 학점을 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분위기상 제 친구가 딱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면 이제 학점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친구는 거기까지 간 것도 겨우 어렵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갔는데 그 말은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시에는 한 학기를 더 들으려면 한 과목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전체 한 학기
등록금을 다 내야 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돼서 아버지한테 편지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할까, 아니면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좀 교수님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라고 할까. 근데 사실 그것도 못할 짓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잘 해결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어떤 평소에 계문이나 그 취사를 한번 잘못하면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온전함을 챙기기가 쉽지 않죠. 대종사님께서도 망령되고 번거한 일을 짓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요란하게 할 그런 근원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 얘기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아주 각광받는, 아주 환영받는 그런 수행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태권도에는 그 540도 발차기라고 아주 어려운 발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일반인들한테 호신술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 불량배를 만났을 때는 540도 발차기를 하면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과연 일반인 중에 540도 발차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 어려운 발차기를 하려면 담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그 기술도 있어야 되고, 또 실전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돼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는데, 일반인한테 그걸 하라고만 하면 별로 이렇게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당해서 마음을 챙기고 온전함을 챙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평소에 그 차없는 공부가 잘 안 돼 있고, 평소에 바른 취사를 통해서 내가 정신을 요란하게 할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막상 경계를 당해서 온전함을 챙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혹시 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저는 요새 마인드풀니스가 굉장히 유행하고 그런 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제가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 이런 준비 공부 이런 것들을 얘기 안 하고 그 닥쳐서 그 마음만 챙기라 이런 걸 강조하는 걸 보면 좀 이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 교도님께서는 평소에 차없는 공부, 그리고 계문 등을 통해서 추사 공부를 잘 하셔서 정말 이 마인드풀니스, 유념 공부, 온전함을 챙기는 공부에서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 합시다. 스승님 나를 지신 영전을 담겼으니 창장이 기절 의미로 오기로다. 받들어 읽으면서 새기어 뜻을 빼니 빛을 드러나고 활용할 길 열리네.